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학스터 게시판을 활용한 원격 수업 및 과제 제시하기 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학스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실 텐데요. 이학스터에 수업 영상을 올려놓는 경우나 쌍방향 수업을 하시는 경우, 또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시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와 게시판 기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업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스터에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를 위해 이학스터 테스트 학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리 이제 과제와 강좌를 올려 놓았는데요. 우선 과제를 단독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학급 특별 과제, 수업과 관련 없는 학급 특별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안내 드리는 방법 말고 두 번째로 안내 드릴 게시판을 활용해서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안내 드리는 과제는 강좌가 우선적으로 있어야지 강좌와 관련된 과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 강좌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강좌 안에는 간단한 수업 콘텐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테스트로 이제 창체 수업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 두 번째 테스트로 체육 수업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이 체육 수업을 가지고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 강좌를 올려놓은 후에 과제 버튼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과제 관리 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관리 탭으로 넘어와서 이 강좌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제목으로 과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과제는 체육 수업, 표현활동 수업과 관련된 과제이기 때문에 나만의 표현 동작 영상으로 후 올리기, 네, 이렇게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세한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과제를 다른 친구들이 보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댓글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그 제출한 학생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출 기간의 경우에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 파일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과제가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미리 과제를 하나 연습으로 만들어 놓았던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만들어 보았으니 학생 입장에서는 이 과제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보았는데요. 테스트 학급을 들어가서 이제 온라인 학습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과제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콘텐츠 안에 과제를 제시해 두었을 때 강점은 학생들 입장에서 과제를 제출하기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수업 밑에 있는 과제 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영상 올려놓은 것이 확인이 되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다 듣고 난 후에 학생들이 이 과제 탭을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 탭을 클릭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과제로 바로 가기를 하면 이제 과제를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과제와 관련 내용을 댓글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용 계정으로 미리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과제가 나만의 여름방학 안전수칙 3가지 적기니까 3가지 적기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보면 과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게 되었고, 교사용 아이디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실제로 과제를 제출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직접 만들어 보았던 체육 이제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도 역시나 영상으로 수업을 다 시청한 후에
이제 과제 버튼, 여기 있는 과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제는 영상으로 촬영한 후에 올려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혹은 스마트 기기로 영상을 촬영한 후에 이제 그것을 여기 첨부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일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첨부 파일에 파일 업로드를 클릭을 한 후에 학생들이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예시 영상을 파일 업로드를 하면 최대 100MB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제 과제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과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과제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역시나 과제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교사용 계정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실제로 과제를 제출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교사용 아이디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인 화면에서는 학생들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제출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여기 과제 관리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제출 현황을 보시면 어떤 학생이 제출을 했는지 어떤 학생이 제출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진행 과제 탭을 클릭하셔서 이제 과제명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올린 과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이나 사진 과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수업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격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게시판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미리 이학스터에서 만들 수 있는 게시판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학스터에는 총 7개의 유형으로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번 각 유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학급을 개설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학스터를 학급을 만든 경우에는 공지사항과 Q&A 게시판 이렇게 두 가지 게시판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학급 게시판을 어떻게 개설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게시판 옆에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이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 버튼의 밑쪽으로 들어가면 게시판 개설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게시판을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의 유형에는 총 7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지형부터 알림장형까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이렇게 게시판 기능들보다도 게시판의 유형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게시판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시판을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게시판마다 상세 설정은 조금 다른데 이런 댓글 가능 여부라든지 비밀 댓글 사용 여부, 댓글 첨부 파일 기능 여부, 답변 기능 여부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사용 가능한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학생들이 활용할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 게시판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지사항 게시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은 말 그대로 학급의 안내사항이나 오늘의 원격 수업 안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인데요. 이 게시판의 특징은 학생들의 첫 화면에 가장 위에 노출되는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바로바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올려놓도록 하는 게시판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원격 수업 시간표라든지 학급의 중요한 안내사항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을 해서 학생들이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Q&A 게시판은 학생이 질문을 하고 교사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교사는 댓글을 남기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 댓글이나 첨부 파일 등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글로 궁금한 것들을 적으면 교사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밀형 게시판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어서 고민 상담이라든지 친구들끼리 익명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익명 게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알림장형 게시판이 있습니다. 포스트잇 형태로 보여지는 게시판으로서 제가 알림장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학급의 알림장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학생들이 확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설명드리는 게시판은 원격 수업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게시판은 설문형 게시판인데요. 이 설문형 게시판은 학생들에게 설문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게시판이고 수학의 그래프 수업이나 국어의 우리 학급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하기 같은 조사형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의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 중에 이학스터 게시판 링크를 이제 채팅창에 보내줘서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URL 복사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한 후에 이제 학생들과 원격 수업을 하시는 플랫폼의 채팅창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설문 내용에 따라서 설문 내용을 클릭하고 제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의 형태로 이제 학생들의 답변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학의 그래프 수업 혹은 이제 조사형 수업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시판은 토론형 게시판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찬반 토론을 하고 좋은 친구의 의견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짜장 vs 짬뽕 같은 간단한 토론부터 복잡한 주제의 토론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인데요. 교사가 예를 들어 동물원은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할 때 교사가 이제 내용을 적으면 그 내용이 이렇게 칠판 형태의 이제 여기에 칠판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 찬성과 반대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토론 게시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학생들 아이디로 들어오게 되면 의견 달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사용으로도 있지만 의견 달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용 아이디로 다시 들어와서 한번 의견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용 아이디로 토론 게시판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학생용 아이디에도 의견 달기 탭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의견 달기 탭을 클릭을 해서 이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적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적고 의견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참여한 인원수가 뜨고 그리고 찬성과 반대 중에 어느 것을 골랐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로 친구들의 의견들을 살펴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베스트 의견에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의견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견이 달면 당연히 이렇게 주황색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론형 게시판을 활용한 수업의 경우 저희 반에서 실제로 수업했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에서 노키즈존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활동 2로 진행했던 노키즈존과 관련한 토론이었는데요. 노키즈존을 개설하는 것은 노키즈존을 설치한 곳의 자유다. 그리고 아니다.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다. 두 가지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보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보고 이제 좋은 의견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베스트 의견에도 이제 다른 친구들의 좋은 의견을 이렇게 뽑아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댓글을 달고 자신의 의견을 적는 시간을 통해서 원격 수업 때 이제 토론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이학스터 토론형 게시판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시판은 사진형 게시판인데요. 이 사진형 게시판은 이제 과제 확인용으로 이제 저희 반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시판인데, 선생님들께서도 이학스터에서 사진형 게시판을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에 다양한 과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사가 이제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렇게 썸네일이 보이게 되고요. 저희 학년은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공책을 제출하도록 이제 공통 과제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배운 공책을 작성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출한 내용을 보고 댓글을 교사가 피드백을 달아주고 이제 좋아요 버튼까지 클릭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배운 공책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수업과 관련된 실천 과제 같은 것을 이렇게 과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체 수업에 환경 교육을 하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과제로 우리 집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인증샷을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형 게시판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제 게시판과 일반 게시판을 생성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게시판의 형태 중에 원하시는 게시판의 형태를 고르셔서 개설을 하신 후에 과제를 제시한다거나 원격 수업에 활용을 하시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간의 다양한 소통 창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 원격 수업이나 과제 제시에 효과적인 이학스터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